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사실 저는 이번 주에는 영상을 안 올리고 놀려고 했는데요. 주식시장이 정말 미친 것 같아서 영상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바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주식시장 현황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피가 5,800을 돌파했습니다. 와, 5,600까지는 1사분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5,800을 한 방에 뚫어버렸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이 거래일 만에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달에만 11% 올랐고요. 코스피는 올해 38%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반도체가 좀 숨고르게 하는 동안에 은행, 증권주 등의 이제 고배당주랑 조선, 방산, 원자력, 일명 조방원까지 막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. 코스닥은 급등하더니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는 열심히 또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좀 이제 빅테크가 좀 주춤한 사이에 순환매장세가 나타나면서 S&P 500 동일 비중 이제 ETF나 러셀 2000 같은 이런 지수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&P 500 기준으로는 지금 그냥 올해 보합 정도 수준인데 동일 비중이나 러셀 2000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미국은 좀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선거 때문에 눌러놓은 거다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코스피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미국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근데 지금 여기서 떠나기가 너무 많이 오른 건 분명히 맞는데 이 기세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. 현금 비중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괜히 빼면 더 가서 또 포모 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뭐가 잘 가나 뭐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잘 가니까 당연히 뭐 반도체가 잘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만 다들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숨 고르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잘 가고 있죠. 뭐 숨 고르게 한다고 해도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반도체 못지않은 아니 반도체보다 더 잘 가는 섹터가 증권주 섹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살펴봤거든요. 보니까 반도체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증권주가 95%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. 올해만 95%. 와, 반도체 올해 얼마 올랐죠? 한 30% 올랐나? 반도체보다 낫네. 증권주가 올해 95% 급등했다는 이 기사가 나왔고, KRX 이제 증권 지수가 이렇다는 건데요. 뭐 개별 종목은 이제 더 많이 오른 것도 많겠죠. 그래서 지금 줄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해 이제 동전주라고 불리웠던 몇 개 증권사의 종목들은 막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.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말 이제 반도체보다 나은지 보려고 코스피 200하고 반도체 또 이제 이게 예전에 반도체 지수라서 AI 반도체 뭐 이렇게 ETF랑도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지금 증권이거든요. 빨간색이 289% 1년 동안 와 3배가 올랐습니다. 3배가 된 게 아니고 3배가 올랐거든요. 수익률이 300%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고 AI 반도체가 170% 우리 코스피 200 어마어마하게 갔다라고 하지만 이게 150%거든요. 150%도 1년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올라간 건데 거의 300%에 가까운 지수가 지금 증권주가 올라갔더라고요. 와, 증권주가 이렇게까지 갔었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100%가 또 올라간 거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과 관련된 ETF가 세 종목 정도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세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코덱스 증권, 타이거 증권, 하나로 증권 고배당 탑3 플러스가 있는데요. 이제 다른 거는 금융 고배당, 뭐 은행, 뭐 이제 주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증권이라고 하는 테마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운용의 코덱스 요게 이제 2008년에 제일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. 지금 9천억 정도 좀 되고 요 미래세 타이거 께 3,500억. 하나로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상장이 돼서 아직은 744억 조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요건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수수료율은 지금 코덱스가 0.45%, 실부담 비율로 하면은 0.4887 정도 나오고 미래셋이 0.4,
합치면 0.4799. 정말 뭐 미약한 차이인데 어쨌든 순자산 규모로는 삼성운용이 뭐 한 3배쯤 크고 총보수는 아주 이제 뭐 미세한 차이로 타이거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하나로가 이제 수수료는 굉장히 낮게 왔는데 일단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살짝 이제 손이 잘 안 갈 것 같고요. 이제 수익률을 다시 봐야 되니까 수익률로 봐서도 코덱스 증권이 수익률로 289%, 타이거는 248% 정도 됩니다. 근데 최근에 기울기를 보시면 타이거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약간 더 가파르잖아요. 그래서 최근만 끊어놓고 보면 타이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지금 어쨌든 코덱스 증권의 289%, 뭐 248%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요.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조금 비교를 해봤거든요.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포트폴리오 내 탑 5 종목들의 비중 차이 때문에 이제 장단기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코덱스 같은 경우는 미래셋이 31%, 타이거가 34%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하나로도 32%인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타이거는 22%, 여기 18% 이렇게 되어 있고 키움이 여긴 14%, 여긴 12.6%뭐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. NH는 똑같이 뭐 비슷한 수준인 거고 어쨌든 최근에 지금 미래셋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를 받아갖고 이제 증권 실적으로도 뭐 워낙 좋지만 거기에다가 스페이스X 뭐 이거 관련돼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이 또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1년으로 봐서는 코덱스께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 배분된 거 보면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코덱스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요건 또 스페이스X 요거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뭐 워낙에 이 투자자 그것도 보면 기관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오고 금융 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게 많은데 이제 ETF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 증권주 ETF에 뭐 일주일에 400억씩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 이제 분배금, 사실은 이제 증권주나 은행주 이런 금융주들은 분배금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 너무 급등에 지금 우리가 약간 시선을 뺏긴 것 같은데요. 4년간의 평균 분배율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1%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이 종목들은 둘 다 이제 연간 배당하는 종목인데요. 4월 달에 이제 배당을 했는데 코덱스 증권 같은 경우 4.32%, 당시에 이제 분배율을 따졌을 때, 타이거 같은 경우 4.1%고요. 요때 보니까 23년에는 타이거 증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때 분배를 제대로 못 해갖고 이 3년간의 아니 4년간의 평균을 냈더니 4.26 대 2.76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뭐 여기가 워낙 형편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코덱스 증권 쪽이 분배율도 높고 수익률도 더 좋아서 일단은 저보러 골라라 하면은 코덱스 거를 고를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최근에 급등한 걸 따라가시려면 타이거를 사시고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증권 쪽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해볼까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.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건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. 부담이 있고 또 개별 종목을 사자고 봤더니 어떤 종목은 엄청 올랐고 나중에 지금 이제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요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종목 간 이제 순환매 양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. 한동안 막 미래셋이 스페이스X 막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한국 투자 쪽이 또 막 올라갔다가 막 난리도 아니어서 종목 선정이 더 어렵거든요.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증권사 실적 전망을 보면 어쨌든 지금 지수가 뭐 5,800 넘어가고 이 기세면은 뭐 6,000포인트 가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일 것 같고 7,000도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증권사 실적이 뭐 나빠질래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서 지금 주가가 더 가는 거거든요.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어서 투자를 해볼 법도 한데 지금 급등을 막 따라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긴 받을 거거든요. 조정을 받을 때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그래도 조금 손해를 볼 확률은 낮추지 않을까.
뭐 이 종목은 날아가고 쟤는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막을 수 있는 게 그나마 ETF잖아요.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해 위해서는 이런 ETF 중에서 골라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95% 올랐으니 나는 안 사요 뭐 이렇게 하실 건지. 근데 코스피 너무 올라서 안 사요 했던 분들이 지금 올해도 계속 후회하고 계시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저도 사실은 전체 지금 포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지금 내리기에는 뭔가 또 포모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좀 도움을 받아서 투자앱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 안 올리고 한 주 넘겨보려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독자 10만을 제가 목표라고 했는데 아직 멀어서 5만만 달성해도 100만원 기부하겠습니다. 지금 그래도 4만 5천 명 넘었으니까요.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, 거기에 좋아요와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Design Your Life.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